너 같은 놈은 당장 너네 나라로 돌아가. 김치 냄새 나는 주제에. 가난한 이민자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런 말들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다단계 사기로 모든 걸 잃고 미국으로 건너온 우리 가족.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어머니는 네일샵에서 매일을 버티셨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다들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루 아침에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뀌었는지, 제가 어떻게 수십만 달러의 상금을 거머쥐게 됐는지, 그리고 왜 미국의 모든 언론이 저희 가족 이야기에 주목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이민자 소년의 기적 같은 역전승.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그 아침으로 돌아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날의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에 눈을 떴죠. 여느 때처럼 학교 갈 준비를 하려 했는데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거실에 계셨습니다. 평소 새벽 일찍 건설 현장으로 나가시는 분이 아침 늦게까지 계시다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어머니의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벽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도연아, 우리가 큰일 났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지난 2년간 열심히 모아온 가족의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믿고 투자했던 회사가 다단계 사기였던 거죠. 그것도 모든 게 아니었습니다.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까지. 이제 우리 가족은 빚쟁이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진 거였죠.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날따라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등교도 못한 채 멍하니 앉아있는데 현관문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이봐요. 돈은 언제 갚을 거예요? 당장 나와보세요. 어머니는 그저 문 앞에서 눈물만 흘리셨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른들의 절망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밤 부모님의 한숨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결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삼촌이 도와주신대. 일단 거기 가서 새로 시작해보자.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미국이라니. 갑자기 모든 게 낯설어졌습니다. 하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죠. 매일같이 찾아오는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치듯 떠나야 했으니까요. 짐을 꾸리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살아온 집을 하루아침에 떠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제 방을 둘러보니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많은 걸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매일 보던 거리, 학교, 친구들과 이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게 됐죠.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이셨어요. 아버지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계셨고요. 저는 창 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다단계 사기 피해 금액이 수천억 원이라고 해요. 그 많은 피해자 중 우리 가족도 하나가 된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영어도 서툰 우리 가족이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또 다른 시련이 저기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기억은 한숨뿐이었습니다. 삼촌이 소개해준 허름한 월세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죠. 가로수 하나 없는 건조한 거리, 여기저기 보이는 노숙자들의 텐트. 아버지는 바로 다음 날부터 건설 현장으로 나가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는데 받는 일당은 고작 $80였습니다. 어머니도 곧 네일샵에서 일을 시작하셨죠. 저는 현지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첫날부터 느낀 건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또 아시안이네. 쟤네들은 왜 자꾸 여기로 오는 거야? 점심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도시락을 열 때마다 들려오는 비웃음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 김치 냄새. 저기 봐. 젓가락질하는 거.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으며 한국에서의 점심시간이 그리워졌죠. 수업 시간도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선생님들 중에는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어떤 분들은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셨죠. 네가 왜 여기 왔니? 영어도 못하면서. 방과 후에는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진열대를 정리하는 일이었죠. 손님들은 가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심지어 어떤 손님은 일부러 제가 정리한 진열대를 엉망으로 만들고 가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늘 새벽 1시가 넘었어요.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서면 어김없이 보이는 광경, 건설 현장에서 돌아와 쓰러져 주무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허리 굽은 채 깊이 잠드신 아버지를 보며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꼭 이겨내야 해.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컴퓨터실에서 우연히 코딩을 접하게 됐어요. 수학 시간에 배운 알고리즘이 프로그래밍과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중고 노트북으로 코딩을 독학했어요. 유튜브 강의를 보며 한 줄 한 줄 따라 치다 보면 모든 고민을 잊을 수 있었죠. 코드가 완성되어 실행되는 순간의 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차별은 계속됐어요. 어느 날은 제 사물함에 Go back to your country라는 낙서가 있었죠. 그걸 지우면서도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미국 인민청 자료에 따르면 아시안 이민 가정 절반 이상이 초기 5년간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도 그중 하나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고난을 이겨낼 방법이 분명 있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건 바로 제가 찾아낸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매일 밤 코딩하는 동안 꿈을 꿨어요. 언젠가는 이 기술로 우리 가족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순간이 말이에요.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코딩 공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전미 대학생 코딩 챔피언십, 우승 상금 $200,000.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죠. 대회 참가 자격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고등학생도 참가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참가비가 문제였죠. $500. 한 달 알바비를 전부 모아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매일 밤 코딩에 매달렸어요.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는 무조건 코딩만 했죠. 눈이 감길 때면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졸음이 쏟아질 때면 아버지의 굽은 허리를 떠올렸어요. 참가 신청 마감 2주 전 드디어 참가비를 모았습니다. 밤샘 알바로 번 돈이었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도연아, 무리하는 거 아니니?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알고리즘 책을 보며 문제를 풀었죠. 선생님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졸자 핀잔을 주었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제겐 더 큰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노트북이 이상해졌어요. 분명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먹통이 된 거죠. IT 동아리 친구의 도움으로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바이러스를 심은 거라고요. 학교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심해졌습니다. 제가 대회에 나간대.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이민자가.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무슨 실력으로 그런 대회에 나가니. 하지만 이런 방해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동기부여가 됐죠. 밤새워 바이러스를 해결했고 더 강력한 보안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알고리즘도 터득했어요. 대회 준비로 바빠지자 성적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을 호출하셨죠. 이러다가 도연이가 미래를 망치게 될까 걱정입니다. 부모님은 당황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날 밤 저를 부르셨습니다. 도연아,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하지만 제 대답은 확고했어요. 아버지, 이게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대회 예선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밤마다 문제를 풀며 실력을 키웠죠. 유튜브에서 이전 대회 문제들을 찾아 연습했어요. 때로는 24시간 동안 한 문제만 붙잡고 있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예선 날이 왔어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선이었죠. 문제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다는 거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예선 통과 발표가 났을 때의 그 기쁨은 잊을 수 없어요. 대회 본선을 2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난 아버지가 건설 현장으로 나가셨어요. 그날따라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점심시간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사고가 나셨어.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수업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떨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청천벽력 같았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보험이라니. 불법 체류자나 다름없는 우리 가족에게 보험이 있을 리 없었죠. 수술비만 3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어요. 네일샵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설상가상으로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독촉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 내면 나가셔야 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대회 참가도 불가능해 보였죠. 아버지 병원비, 밀린 월세, 당장의 생활비까지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한인교회 목사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선 응급수술비는 교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죠. 퇴원 후 재활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학교는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나 하는 게 어떻겠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이 대회만 나가게 해주세요. 우승하면 상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간절한 눈빛으로 부모님을 설득했죠. 밤에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하고, 낮에는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는 코딩 연습을 했죠. 잠을 줄여가며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은 컴퓨터실에서 연습하다가 졸았어요. 꿈에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건강하던 시절,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었죠. 눈을 떴을 때 키보드는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대회 전날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열이 심하게 올랐대요. 의사 선생님은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 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우셨습니다. 도연아, 이제 그만하자. 미국 와서 우리가 너무 욕심부렸나 봐.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대회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 밤낮 없이 일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이 대회에 달려 있었죠. 버스 창밖으로 스탠포드 대학교의 웅장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이곳에서 제 인생이 바뀔 거란 걸 직감했습니다. 대회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무거운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화려한 대학 캠퍼스의 강당은 참가자들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낡은 노트북을 꺼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최신형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예일, MIT. 명문대 후드티를 입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저는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누군가 제 노트북을 보고 비웃는 소리가 들렸죠. 대회가 시작되고 첫 번째 문제가 화면에 떴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영어로 된 문제를 읽는 것조차 버거웠죠. 하지만 숫자와 알고리즘은 언어의 장벽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연습했던 알고리즘들이 머릿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갑자기 제 화면이 깜빡였어요. 낡은 노트북이 과열된 거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 참가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저런 구형 노트북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아버지, 네일샵에서 일하시는 어머니, 가족을 생각하며 다시 키보드를 잡았어요. 노트북을 시키기 위해 잠시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걸 반복했죠. 중간 체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상위권에 있었어요.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마지막 문제가 나왔습니다. 서버 최적화 알고리즘.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죠. 모든 참가자들이 긴장한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밤 독학하며 개발한 제 알고리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복잡한 코드를 작성할 때 저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죠. 마지막 제출 10분 전 갑자기 서버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처했죠. 바이러스 공격을 받았을 때 개발한 해결책이 떠올랐으니까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주최 측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발견한 서버 문제 해결 방안을 설명했죠. 심사위원들의 눈이 커졌어요. 그렇게 대회는 끝이 났습니다. 발표까지 1시간. 그 시간이 1년처럼 느껴졌어요. 병원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죠.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대회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 발표 시간,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우승자는 이도현 학생입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고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다시 봐도 진짜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강당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20만 달러의 상금. 이제 아버지의 병원비도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시상식에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다단계 사기로 모든 걸 잃고 미국에 온 이민자 가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어머니는 네일샵에서 일하시죠.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매일 밤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에는 코딩을 독학했어요. 이건 단순한 대회가 아닌 우리 가족의 생존이 걸린 도전이었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나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좌절, 미국에서의 차별.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차별했던 학교 친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선은 달라졌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가족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께 우승 소식을 전하자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 미안하다. 아빠가 널 믿지 못했어서.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니는 네일샵에서 바로 퇴사하셨어요. 이제 그만두세요. 더 이상 손님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는 저를 껴안고 우셨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제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고교생 프로그래머의 기적, 현대판 아메리칸 드림.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저는 망설임 없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MIT에서 특별 입학 제안이 왔어요. 전액 장학금이었죠.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업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결정하기로 했어요. 우선 아버지의 재활치료에 집중했습니다. 밀린 월세도 갚았죠. 어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학교로 돌아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친구들도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죠.
하지만 제일 기뻤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이민자 학생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한 거예요. 선배님처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희 과거가 보였죠.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무료 코딩 교실을 엽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누군가는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죠.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봅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더 이상 누수가 있는 천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아버지는 재활치료를 받으시며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더 많은 꿈을 꾸고 더 큰 도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우승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MIT 조기 입학 프로그램에 합격했고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에서 인턴십도 제안받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매주 토요일 코딩 교실에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엔 5명이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30명이 넘었어요. 아시안계뿐만 아니라 히스패닉, 아프리칸 아메리칸 학생들도 함께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도연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학교에서 정식으로 코딩 클럽을 만들면 어떻겠니? 그렇게 저희 코딩 교실은 공식 방과 후 프로그램이 됐어요. 교실도 생겼고 새 컴퓨터도 지원받았죠. 제가 차별받던 그 학교에서 이제는 희망을 나누는 선생님이 된 겁니다. 어머니는 작은 분식점을 시작하셨습니다. 네일샵에서 벗어나 당당한 사장님이 되셨어요. 도연아, 이제 엄마가 너한테 맛있는 거 해줄 수 있어서 좋다. 어머니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러 매체에 소개됐어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죠. 이민자로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단계 사기로 우리 가족을 망하게 했던 그 회사가 검찰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MIT 입학을 앞두고 준비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코딩 교실은 계속할 거예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고 싶거든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저희 과거가 보이니까요.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과도 계약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서버 최적화 알고리즘의 특허 등록을 돕겠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된 특허도 갖게 될 것 같아요. 새 집 거실에는 대회 우승 트로피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그 옆에 있는 가족 사진이에요. 웃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 그게 제가 이뤄낸 진정한 우승입니다. 이제 저는 꿈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들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뒤에는 가족이 있고 제 곁에는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는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코딩 교실에서 가르치던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저희를 돕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기회가 필요해. 나는 그저 그 기회를 만드는 거야.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들의 모습에서 과거의 저를 보았죠. 절실함과 간절함이 가득한 그 눈빛들. 며칠 전 MIT 입학 전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교실은 평소보다 더 붐볐어요. 졸업생들도 찾아왔죠. 선생님 덕분에 저도 프로그래밍 대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한 학생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여유로워지셨어요. 아버지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엔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죠. 어머니의 분식점은 동네에서 한인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제일 인기 있는 맛집이 됐고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과 진행하던 특허 등록도 완료됐습니다.
서버 최적화 알고리즘의 특허권자가 된 거죠. 특허 수익금의 절반은 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기로 했어요. 얼마 전에는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망설였지만 수락했어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MIT 기숙사의 짐을 풀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허름한 월세 방에서 바라보던 하늘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의 절실함은 여전했죠. 이제는 더 큰 꿈을 꿉니다. 인공지능을 전공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요. 그 기술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싶죠. 특히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토요일 코딩 교실은 제가 없어도 계속됩니다. 저희 반 학생들이 이제는 선생님이 되어 새로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마치 작은 씨앗이 자라 숲을 이루는 것처럼요. 어제는 처음으로 MIT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님께서 물으셨죠. 자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이 작은 노트북으로 제 인생을 바꿨듯이 누구나 코딩을 쉽게 배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도움 덕분이라는 거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나요? 지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서로의 이야기로 더 큰 희망을 만들어가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